극우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심지어 반노동의 대명사인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국력 낭비입니다. 이제 물러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을 맡기에 정말 적격한 사람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분이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그리고 각계각층의 노동 현안을 아울 수 있는 업무 적합성을 갖췄는지, 또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국가관은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임명 후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9 긴급 전화로 관등 성명 대라던 김문수인대 사건의 그 김문수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고요? 였습니다. 청문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란 것이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거듭 최선을 다해서 성찰하고 고치겠다, 또 몸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김문수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김문수는 그저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제로의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저출생 문제,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제 총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이번 청문회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은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1명 중 42.6%인 무려 26명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동의를 하든 말든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자 임명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임명권자라면 애초부터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후보자라면 거절하거나 이미 사퇴했을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이렇게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김문수 후보자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자, 미국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국 등 5개 부처가 통상 3개월 이상 200여 개 항목에 대해 후보자의 배경과 과거 문제를 샅샅이 검증하고 찾아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남용, 마약 사용, 의료 등의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의료 기록 자료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또 의회가 백악관이 가진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부실 검증을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이런 검증을 통해 자격이 안 된 사람 탈락하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후보는 양심적으로 사퇴하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임명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검증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되는 하향식 인사 시스템입니다. 언론이 검증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해도 대통령실은 다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습니다. 국회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해도 그냥 임명하는 무대뽀식 인사, 눈 가리고 아웅식 인사입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회의감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저는 일부 여당 의원님들조차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 자유통일당 전 당대표 김문수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했는지도 매우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2020년 1월 자유통일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우리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정강 정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신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출한다. 반주사파법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들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한다.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한다입니다. 후보자, 민노총 정교조 여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해산을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저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 시절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과연 후보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같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실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자
정치적 지향이 국민의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유통일당에 가깝습니까? 자유통일당은 해산되고 없습니다. 네, 해산됐는데 당시의 정강 정책이 홈페이지에 남아 있죠.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국민의힘과 같이 활동한 게 많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뻘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금 지명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는 저는 뭐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경찰 두들겨 패는 폭동분자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서면 답변소에서는 경사노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느 쪽이 본인의 진짜 생각이세요? 뭐 저는 나름대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 한마디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자격 없는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생각 없는 후보자의 막장 콜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한 자료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왜 장관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런 막말 색깔론자가 장관이 되는 거 보기를 원하실까요? 폭염 속에 20대 청년 노동자가 에어컨 설치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의 임금 체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한국 옵티칼 7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11명 고용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리스텔 원인이 뭔지, 관련자 누군지, 유가족 해법은 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문수 후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그리고 네,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난 2년 넘게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그리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후보자를 저희가 지금 청문회하고 있습니다. 극우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심지어 반노동의 대명사인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국력 낭비입니다. 조금 전 후보자의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태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동지들이 있죠. 지지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께 좋은 기억만 남기고 이제 물러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답해 보시죠. 뭐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